네, 안녕하세요. 현업개발자의 실무 멘토링 자바 입문의 저자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17장 JDBC에서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작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를 쓰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고요.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요즘에는 NoSQL이라는 그런 부류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 시스템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관계와 엔티티를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시고 이거를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르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건너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은 이제 오라클, MySQL, MSSQL들이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라클 DBM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제가 책을 쓰는 시점에서는 오라클 12까지 나와 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오라클 11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의 국내 모든 기업들에서 오라클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인 MySQL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오라클로 넘어가서 이제 마리아DB라는 것도 이제 그 MySQL 만드신 분이 나와서 별도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MySQL은 오픈소스로서 상당히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경우는 가격이 꽤 많이 나가는 관계로 지만 이제 가격이 꽤 비싸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MySQL은 이제 돈이 이렇게 물론 비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없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규모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저장할 때 테이블 단위로 자료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 테이블이다. EMP 테이블, 이름을 EMP 사원 테이블이라고 정해놓으면 사원에 대한 정보 중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요. 이 사원에 대한 정보 중에서 사번, 그 다음에 사원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부서 코드, 뭐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필드를 사번, 사원명, 전화번호, 부서 코드로 놔두고, 그 다음에 각 그 각 사람에 대한 사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자료 구조, 테이블명을 EMP라고 했을 때 사번, 사원명, 전화번호, 부서 코드. 이 밑에 이름은 한글명이고 위에는 이제 실제 물리적 명칭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는 이 영어로 컬럼명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컬럼명은 영어로, 그래서 영어 이름을 유니크하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테이블 명별로 유니크한 이름을 지어주고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칼럼에는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이 칼럼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 158652라는 이지훈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로우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테이블이고, 이 하나의 로우라고 합니다. 이 로우가 실제 각개의 개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MP 테이블 안에는 이렇게 이태은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만 건이 될 수 있고 수천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테이블은 이제 부서 테이블이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 코드, 부서명, 그다음에 상위 부서 번호, 그다음 부서장. 부서장 정보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코드 저장할 수 있고 하나의 로우고요. 부서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 하나의 테이블은 마치 엑셀의 행과 로우와 똑같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2차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특이할 것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하나의 테이블은 엑셀 그리드와 같이 로우와 행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나의 로우는 개별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하나의 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이 컬럼들은 각각 그 로우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 개별 정보들, 사원명, 전화번호, 부서 코드란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들로 갖고 있고 이 부서 코드와 사원 코드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원 코드의 뒷부분에 있는 부서 코드와 그다음에 테이블 부서 테이블 앞에 있는 부서 코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코드 11은 사원 코드에 있는 부서 코드 11번은 결국 이 부서 테이블에 있는 부서 코드 11 요 시스템 관리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요 하나의 테이블을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엔티티와 관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저렇게 간단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QL이라는 언어 별도의 자바와 같은 뭐 퍼펙트한 랭귀지는 아니지만 자바와 같은 일종의 언어를 통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대부분의 대표적인 이제 언어들은 구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구문들은 아까 전에 만들었는 EMP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서 테이블을 만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문,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인서트 문,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업데이트 문, 그리고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셀렉트 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별로 많이 틀린데 지금 저는 이제 오라클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고요. 물론 SQL도 일종의 언어고요. 또 표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표준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근래에는 간단하게 쓰면은 뭐 표준을 지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간단한 부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좀 복잡한 지리어 같은 경우들은 오라클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구문을 제공을 하기도 해서요. 오라클은 표준에서 지원하지 않지만 오라클만의 문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수준에서는 거의 뭐 표준이랑 오라클 구문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 EMP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안에다가 사원명 EMP NO EMP 언더바 이건 필드명입니다. 그다음에 넘버 6라는 거는 넘버는 이제 오라클에서만 사용되는 단위에 표현된 숫자고요. 숫자형으로 6개 자리의 숫자형을 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널은 이 필드에는 개별 데이터가 들어올 때 빈값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 빈값이 지정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employee name 이 employee name 칼럼은 하나의 행이었나요? 필드였죠. 필드이고 바차2라는 거는 스트링입니다. 자바에서 생각하시는 스트링과 똑같고요. 이거는 4000바이트까지 지원되는 스트링이고 자바의 스트링은 근데 그 범위가 없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4000바이트냐 아니면 더 이상 저장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쓰는 자료형들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언급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단계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차2는 4000바이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4000바이트 중에서 우린 100바이트만 쓰겠다 네, 이렇게 선언한 거고요. 인플로이 폰 번호도 마찬가지로 바차2로 100자리만 쓰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파트먼트 넘버 부서 번호는 넘버 6
영어로 선언하겠다. 그 다음에 테이블, dpt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진 테이블은 이제 빈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껍데기만 갖고 있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넣는 게 insert into 구문입니다. 그래서 insert into 한칸 띄고 테이블 명하고 테이블 명에 들어가는 아까 전에 테이블 create 테이블 만들었던 필드명들 employee name, employee name, employee phone, department 하고 values 꼭 values 적으시고 가로하고 그 앞에서부터 일치하게 employee number 그다음에 employee name, 폰 번호 그다음에 부서 번호를 순차적으로 넣어주면 요게 한 로우가 됩니다. 데이터 개별 데이터 EMP 테이블의 개별 데이터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부서 테이블의 개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인서트 인투 구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업데이트 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구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업데이트 하고 테이블명 set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냥 set 한 다음에 set 뒤에는 변경해야 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변경해야 될 데이터 필드와 그 변경해야 될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뭘 변경해야 되느냐? 뭘 변경해야 되지? 여러 개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러 개의 칼럼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 데이터들 중에서 어느 값을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느 값을 바꿀지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게 바로 where 뒤에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사원 번호가 258652라는 그 데이터의 employee name을 edn으로 바꾸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원 번호가 258652인 이지훈이라는 데이터의 이름은 저 업데이트 문을 수행하면 이디훈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셀렉트 구문입니다. 셀렉트 구문. 셀렉트라는 그 키워드를 쓰시고 셀렉트 뒤에는 지리할 필드명을 적으면 됩니다. 지리할 필드명. 나는 인플로이 애노랑 인플로이 이름만 볼 거야. 만약에 다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아스타링크를 별표를 여기다 이걸로 대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은 어디서 볼 거야? 어디서? 무슨 테이블에서 볼 거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EMP 테이블이냐 DBT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EMP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거야. 근데 EMP 테이블에서 중에서 인플로이 번호랑 인플로이 네임만 조회할 거야. 근데 누구를이 웨어 조건 뒤에 들어갑니다. 인플로이 NO가 258652에만 조회할 거야 라는 게 셀렉트 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 셀렉트 문을 많이 쓰겠죠. 셀렉트 문도 이제 조인 들어가고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조인하는 것들은 설명을 드렸나요? 제가 네, 조인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데이터를 엮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사원 테이블 정보와 부서 테이블 정보를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나는 볼 거야. 인플로이 애노랑 인플로이 네임이랑 디파트먼트 네임이랑 디파트먼트 매니저로 볼 거야. 근데 인플로이 애노랑 인플로이 네임은 EMP 테이블에 있고 디파트먼트 네임이랑 디파트먼트 매니저는 DPT 테이블에 있어. 그런데 이거를 같이 보고 싶어. 그래서 from 어디서 해서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에서 근데 이 테이블 나눌 때는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EMP 테이블 뒤에다가 A, BDPT 밑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는 별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쿼리문 안에서 EMP 테이블은 A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야. DPT 테이블은 B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테이블의 인플로이 번호도 억세스가 될 수 있고요. B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네임을 억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 그러면 이제 EMP 테이블이랑 DPT 테이블에서 조회를 했어. 근데 어떻게? 그냥 다 조회할 거야?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할 겁니다. A. 인플로이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번호랑 B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번호가 같은 애들만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로이 테이블 기준으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조인이 될 겁니다. 그 테이블이 좀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쿼리에 대한 간단한 지리를 배웠고요. 그래서 어, 네,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오라클을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저희도 책도 오라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오라클 제품 다운받는 그 화면이고요. 이거는 뭐 구글에서 잠깐만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가장 상위에 나오죠. 그리고 뭐 블로그로 정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블로그 찾아보셔도 되고, 개발용 쓰시면은 아마 저기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버전 이런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 XE 버전, 익스프레스 에디션 쓰시면 리눅스랑 윈도우에서밖에 안 되는데요. 요거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개발용으로 설정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억셉트 라이센스 받으시고 해당 윈도우 버전에 맞는 거 다운받아서 갖고 쓰면 되고, 저도 예제 만들려고 지금 여기 제 컴퓨터에다가 지금 설치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따라 하시면서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 아무 물어보시면 이제 아무 적절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클라이언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로 입력해서 SQL 디벨로퍼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아마 사용하기 굉장히 힘드실 거고요. 상용 툴을 사용하자니 저 같은 경우는 토드나 오렌지를 주로 많이 썼었는데, 실무에서 아마 토드나 오렌지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음, 또 사셔야 되는 부담도 있고, 뭐 돈 없는 현장 같은 경우는 사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SQL 디벨로퍼를 저는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뭐 상당히 뭐 토드만큼 막강하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툴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SQL 디벨로 찾으신 다음에 다운로드 해당 버전에 맞는 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쓰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SQL 디벨로퍼를 지금 실행해 놨는데요. 그 실행해 놓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바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가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SSD 같은 거 쓰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QL 디벨로퍼 실행시킨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내고요. 커넥션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다 플러스를 통해서 새로운 커넥션에 대한 정보 넣으시고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라클을 설치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게 호스트네임 아까 전에 IP였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알아야 됩니다.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1521 포트 나왔습니다. 이거 이게 뭐 많이 쓰시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SID라는 게 있어요. 1521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둘 수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XE까지시면 이제 XE라는 이름으로 되실 거고요. 만약에 다른 버전 까시면 이거는 TNS 네임.5라나 이쪽 그 오라클 설정 파일들에 관련된 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일에서 아마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서버 쪽에서 수정하실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개발하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정하는 방법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XE 가셔서 어드민 가신 다음에 XE 가시고서 잠깐만요. 네트워크 어드민 프로덕트 가셔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드민 밑에 그 오라클에 대한 설정 파일들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TNS 네임.5라 SQL 넷.5라 리스너.5라 리스너에 대한 설정, 오라클에 대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긴 자바책이라서 사실 설명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TNS 네임 좀 오라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음, TNS 네임 좀 오라만 들어가서 살짝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 C 밑에 APP 밑에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밑에
제품 번호 밑에 서버 밑에 네트워크 밑에 문서는 모든 파일로 여시고 어드민 밑에 보시면 TNS 네이점으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구문으로 오라클 내부에서는 리스트 그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 정보를 여기서 관리하는데요. XE란 이름으로 프로토콜은 TCP를 사용하고 호스트네임은 자바PC01 지금 제 PC 이름입니다. 그리고 포트번호 151번을 사용하고 서버는 데디케이트고 서비스 네임은 XI입니다. 서비스 네임 또는 SID를 XE로 여기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이 파일 열어서 찾으셔서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시고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트 테스트 하시면 이제 성공했다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EMP 테이블과 DP 테이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EMP 테이블, 지금 EMP 테이블에 대한 구조 나왔고요. 셀렉트 여기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 from EMP run 메소드 수행하면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계산될 결과 나오고 마찬가지로 DPT 또 해서 질을 하면 계산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만들 때는 아까 전에 배웠던 쿼리문을 통해서 다 만들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JDBC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을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JDBC가 무엇인지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방금 이런 SQL 디벨로퍼 툴을 써서 연결했는데요.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SQL 디벨롭먼트 툴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JDBC입니다. 근데 그 라이브러리는 JDBC 하나로 오라클 또는 예를 들어 MySQL 또는 MS SQL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바 썬에 예전 썬 지금 오라클에서는 JDBC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각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MySQL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다른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JDBC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구현하라고 어떤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JDBC고 데이터베이스별로 그 JDBC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오라클사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 있고 MySQL도 MySQL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DB2나 아니면 MS SQL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따로 JDBC 드라이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JDBC 드라이버를 구해다 쓰셔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홈페이지 주소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JDBC 오라클 다운로드 이렇게 직접 해서 구글에서 쳐서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JDBC5는 JDK 1.5, 6는 JDK 1.6. 저희는 아마 6를 받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별로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쓸 게 JDBC 6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게 JDBC 드라이버입니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걸 받아갖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JDBC 인터페이스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JDBC 드라이버를 이제 이용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커넥션을 해야 됩니다. 이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를 생성을 해서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고 나서 이제 데이터에 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셀렉트 문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문을 날리는 그런 질의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ava.sql.connection 객체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만들기 위해서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것을 존재합니다. 두 가지 방법의
로 이제 커넥션 객체를 얻을 수 있고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얻을 수 있고,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커넥션 객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매니저 get 커넥션 하고 JDBC 오라클 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JDBC를 쓰기 위해서 설정해야 되는 JDBC 드라이버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MySQL이나 아니면 더비나 아니면 다른 DB2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연결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버 연결 문자열을 넣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JDBC 오라클 C는 오라클 신 드라이버다. JDBC 신 드라이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하고 슬래시까지 치시고 로컬호스트는 이제 자기 그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된 서버 이름이고요. 1521은 오라클 로컬호스트는 이제 JPC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521은 그 오라클이 설치된 포트 번호죠. 근데 슬래시 XE는 SID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저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커넥션 객체를 얻은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구문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스테이트먼트 안에다가 이제 그 쿼리문을 날릴 수 있게끔 statement.execute 쿼리를 통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 EMP 테이블, 지금 이 지리는 EMP 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주세요라는 의미죠. 그래서 STMT, Statement Execute Query를 호출하면 Result 셋으로 데이터가 반환되옵니다. 반환되온 데이터를 받아다가 파일문을 돌면서 rs.next를 호출하면은 이제 커서가 첫 번째 데이터가 이제 그 엑셀 그리드 방식으로 온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 엑셀 그리드 방식으로 와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이제 첫 번째 커서가 위치하겠어요. 첫 번째 없겠죠. rs next를 돌면은 커서가 그 다음 행으로 갑니다. 그 다음 로우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행으로 가죠. 또 rs next가 호출하면 그 다음 행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게 마지막 데이터가 올 때까지 계속 이제 rs next로 호출하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화일하고 화일문에서 rs next를 하면 첫 번째 행부터 계속 마지막 행까지 계속 호출하면서 시스템 아웃으로 찍으니까 rs.getString 하면 해당 커서에 위치했을 때 getString은 스트링 데이터를 갖고 와라. 근데 인자로 주어진 1번인 1번 컬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2번 컬럼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 컬럼에 있는 것과 2번 컬럼에 있는 걸 연결해서 계속 찍어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잠깐만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럼 살펴볼까요? 네. 잠깐만 좀 길긴 하지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하나 여시고요. 이름 뭘로 할까요? 스테이트먼트 example 할까요? 보통 쿼리문을 만들 때 뭐 DAO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커넥션 객체 같은 경우는 get 커넥션 메소드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ws exception. 그리고요, 커넥션 객체는 이제 인포트를 받아야지 에러가 안 날 겁니다. 그래서 sql.connection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for name 클래스를 사용할 거야. oracle.jdbc.oracle 드라이버 커넥션 객체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네, 왜 에러가 나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명시가 안 됐다네요. 리턴 타입 좀 이따 명시할 거니까 커넥션 컨 객체 하나 생성하고 드라이버 매니저 점 get 커넥션 그다음에 URL 넣을 겁니다. URL 넣을 때 JDBC 오라클 신
그 다음에 콜럼 하나 골뱅이 슬래시 로컬호스트 1521. 저는 이제 그 서버 그 뭐지 설치된 게 제 컴퓨터가 지금 윈도우에 설치가 된 게 윈도우에 설치 지금 맥OS를 쓰고 있고 윈도우에 설치된 번호가 저기 IP 번호가 틀려가지고 168.0.2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로컬호스트를 하셔도 하셔야 되고요. 저만 이렇게 좀 틀리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XE 하시고 시스템 이게 아이디죠. N이죠. 네, N이죠.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컨 객체를 리턴할 겁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로 호출할 때마다 새로 연결된 커넥션 객체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컨 널 선언만 일단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나중에 이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기 위해서요. 트라이 캐치문을 감싼 다음에 데이트 먼트 stmt 그 파이널리로 나중에 저 뒤에서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rs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SQL 밑에 있는 자바 SQL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랑 리저트 셋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문 만들 거예요. 캐치 뭐 엑셉션을 뭐 세밀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상 그냥 통으로 잡겠습니다. 컨은 객 커넥션 메소드 호출하면 커넥션 객체가 새로 반환이 되고요. stmt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컨에서 갖고 옵니다. 커넥션 객체에서 create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만 호출하면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담기고요. 리절트 셋에다가 stmt 그래서 execute query를 호출하고 안에다가 지리어를 넣습니다. 지리어를 넣으면은 해당 지리어가 바로 반환이 되고요. data from emp 다 가지고 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셋에서 이렇게만 하면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커넥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환된 결과로 리절트 셋을 반환합니다. 리절트 셋을 쓰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커서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월스된 첫 번째 행에 데이터가 있겠죠. println 해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rs에서 getString 첫 번째 칼럼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s.getString 스트링인데 잘못했네요. 스트링 두 번째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찍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에 에러가 나면 스택 트레이스 찍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파이널리 해서 파이널리 해서 커넥션 객체를 다 닫아야 됩니다. rs.close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stmt.close 이게 되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근데 그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JDBC를 직접 코딩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유리한 면들이 좀 있죠. 네. 하지만 근데 JDBC를 뭐 직접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거 쓰면은 SQLite 같은 거 쓸 때 SQLite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광경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소규모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어서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코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커넥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리절트 셋 선언한 게 우리 사용한 게 컨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각각 객체에서 할당받아 사용했잖아요. 메소드 호출하면서 역순으로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rs 스테이트먼트 커넥션 이렇게 올라갈수록 자기를
호출했던 만들어줬던 그런 부모 객체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갖고 오는 쿼리를 만들어 봤고요.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드라이버가 없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클립스에서 실행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책에도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설명해 놓긴 했는데 어려워하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클립스 쓰시는 분들은 java.buildpath 가셔서요. 라이브러리에다가요. 아까 전에 그 OJDBC 다운받으셨었죠. OJDBC 다운받으신 거기다가요. OJDBC 다운받았던 데다가 그 OJDBC를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 OJDBC 파일 찾아가지고 빌드 패스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넣어주신 다음에 OK 누르시고 다시 컴파일 하시고 돌리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다고 하면 이제 에러 없이 데이터가 출력이 될 거고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 제가 잘못 썼군요. 6이 아니라 6입니다. 네, 좀 6이고요. 프로그램 유지시키고 다시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뭐 데이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한글은 깨졌어요. 한글은 깨졌고요. 데이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콘솔 화면에서 쓰셔야 되는데 콘솔에서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다른 방법 그 파일 패스가 좀 다른 방법이라서 CP 옵션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CP 옵션을 주셔야 될 때 CP하고 아까 전에 그 있었던 OJDBC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 OJDBC 드라이버 위치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OJDBC 드라이버 위치를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JDBC 드라이버 위치가 EX 밑에 OJDBC JDBC.jar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CP로 자바를 실행할 때 이 클래스 패스를 지정해 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가 지금 OJDBC 6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클래스 패스에 같이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래스 패스를 지정을 지금 해주는 옵션을 CP 옵션인데 이걸 통해서 지정을 해준 다음에 돌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CP 없이 옵션 지정 안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JDBC와 같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이렇게 커맨드에서 실행할 때는 이렇게 CP 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이클립스에 실행할 때는 이클립스에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빌드 패스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속성 누르셔서요. 속성 안에 있는 이 왼쪽 빌드 패스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놓고 쓰셔야지 에러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절트 셋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리절트 셋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컷의 동작 방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만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스크롤 되면서 아래로 왔다 갈 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테이트먼트뿐만 아니라 이제 JDB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인자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렉트문 안에 웨어 조건에 데이터가 계속 바뀌면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를 쓰면은 속도가 굉장히 이점을 봅니다.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말 그대로 사전에 어떤 준비되는 구문 스테이트먼트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안에 있는 요 쿼리문은 미리 이제 자바 컴파일러에서 미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컴파일러 갖고 있다가 이 ps.set int 메소드로 호출해서 이 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이걸 재활용하는 거죠. 이 스테이트먼트 ps는 계속 재활용하면서 이 지리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ps.set int 하면 이 물음표 1은 앞은 물음표 가장 첫 번째 나온 물음표 2개 쓸 수 있고 3개 쓸 수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 해당 번호 넣으시고 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쿼리를 쓰게 되면 스테이트먼트랑 동일하게 지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프리페어드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안적인 문제도 있어서요. 시큐어 코딩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스테이트먼트로 또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인자를 스트링 콘캐트 표시인 플러스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여버리게 되면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그런 문자열들이 해킹용 문자열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무방비를 노출하게 되는데 프리페어드를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프리페어드를 쓰게 되면 부가적인 장점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리저트 셋을 이용을 해서 그 작업을 할 때 리저트 셋이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리저트 셋 커서를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로우 셋이라는 개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우 셋은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직접 뭐 예를 들어서 한 건 한 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10건 있다. 그럼 10건을 갖고 와서 지금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를 쓸 때는 중간중간 수정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계속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데이트를 때리거나 아니면 인서트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하지 않고 로우셋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냥 자바에서 쿼리문 날리지 않고 프로그래밍 하듯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우셋이라고 하는데 로우셋이 뭐 종류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 오라클에 제공하는 거는 이제 캐시드 로우셋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캐시드 로우셋을 통한 예제를 뭐 지금 저희 책에는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셋에 대한 예제는 이제 책의 내용을 보시면서 좀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코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까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저기 그 SQL 문이 내부에 보였는데요. 여기는 물론 여기 SQL 문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그 프리페어 쓸 때처럼 그런 용도로 굉장히 뭐 자주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질을 한번 하고 그래서 로우셋에다가 이렇게 캐시드 로우셋 생성하고 그 다음에 set URL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을 한 다음에 커넥션 객체로 이 로우셋에다 데이터를 확 담아옵니다. 이건 컨피그레이션이고요. 이 컨피그레이션 더 설명하기 전에 위에서 set autocommit false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인서트 문이나 업데이트 문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true를 놔두게 되면 업데이트 문 실행해버리면 그 순간 데이터베이스에 변경된 내용이 확 반영이 돼 버립니다. 근데 false로 하게 되면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라고 명령할 때까지는 데이터베이스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여러 개의 데이터 갱신을 막 하다가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백도를 해야 되는데 백도를 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요 set autocommit 폴스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직접 쓰시다 보면 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set autocommit 폴스를 해놓으시고 커밋 안 해버리시고 커넥션을 닫아버리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네.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다가 일단 데이터를 갖고 와서 다 담아 놓고 그냥 로봇에서 커서를 이동하면서 로봇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first로 하면은 로봇에서 가장 위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업데이트 로우라고 메시지를 찍고요. 그다음에 바로 업데이트를 해 버립니다. 네. 그다음에 로봇에다가 업데이트 스트링 해서 인플로이 네임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야. 업데이트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야 하고 마지막 업데이트 인트하고 마지막 업데이트 로우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해당 열은 업데이트가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업데이트 구문 하나 안 썼죠. 네, 또 인서트도 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도. 그다음에 move to insert row라는 특별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로우스에 설정된 인서트를 위한 지점이 맨 마지막이 되겠죠. 아마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해서 그 지점에서 로우스에다 업데이트를 하고 마지막에 인서트 새로운 데이터죠. 여긴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인서트 로우 메소드를 때리면 로우셋의 데이터가 한 건이 딱 삽입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하기 이전에 로우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우셋.offset change 모든 지금 업데이트하고 인서트한 걸 반영해라 커넥션에다가 명령하면 해당 내용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로우셋을 쓰게 되면 의외로 이제 쿼리 문의 없이도 자바 프로그래밍 쪽으로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 되겠죠. 네. JDBC가 나오고 요즘에 이렇게 로우셋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JDBC 관련해서는 이제 OR 매핑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은 아마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JDO라든지 JPA라든지 아니면 하이버네이트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JDBC에서 좀 약간 긴 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JDBC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언급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JDBC로 인한 작업들,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들이 실무에서 자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그 깊숙한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아시는 게 또 도움이 되고 실무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스프링이나 스프링 JDBC나 마이바티즈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하면 실제 JDBC 밑에 단에 있는 그런 로우 레벨의 코드까지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돌아가는 동작 방식이나 그렇게 썼을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있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에도 실무 이번 책에도 반드시 제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장 나가시기 전에 아니면 개발 직접 이제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깊이 내용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API 문서나 아니면 저 책을 사보셔도 되고요. 또 다른 JDBC 전문 책을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